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분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걸까?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만 나도 비로소 안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반이존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심리적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나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와는 조금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순탄해지도록 만드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 다른 형태의 중독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에 대한 중독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중독.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어린 시절, 혹시 부모님이 다투려 할 때 그 사이를 막아선 경험이 있나요?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 한 적은요? 친구나 이웃이 힘들어할 때 내 일처럼 뛰어들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외부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너무나 깊이 중독된 나머지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의 구멍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오래된 행동 패턴에,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어온 신념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저 또한 이 회복의 여정을 여전히 걷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제 안의 패턴을 관찰하고 책임지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곧 혼돈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내 욕구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혼돈은 곧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막고 통제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 이후 오직 생존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와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 역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녀에게는 매우 비판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세뇌되고 조건화되고 프로그래밍된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동반이존과 자기 희생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니,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화병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 안에 남아 병을 만듭니다. 저는 어릴 적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염증성 질환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7살 때 아버지에게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용기 내어 말했을 때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 후로 입을 닫았습니다. 25살 어린 아들이 있었고 전 남편과의 결혼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는 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어서 집으로 돌아가. 그 누구도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느끼며 자란 아이는 그 모든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음의 혼란은 몸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처럼 기본적인 안전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동반이존자인 우리는 외부 조건에 중독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 생존 공식은 이제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기분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들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은 나에게는 곧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 조언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나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에 대한 중독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함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혼돈에 끌립니다. 혼돈 속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도 도박을 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이 나를 통제합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요. 이 굴레를 깨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남, 즉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의 기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스크롤하며 얻는 짧은 의 순간들은 단기 기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깨달음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내 몸이 기억하는 지혜로 만들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회복 중인 동반이존자입니다. 최고의 스승은 자신이 가장 배워야만 했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를 치유했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기억과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생존 습관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그 굴레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내가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축하해 주세요. 의식의 갈림길에서 자책의 길로 가지 말고 해냈어. 내가 방금 알아차렸어. 다음 순간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외치며 성장의 길을 선택하세요. 동반이존자는 몇 가지 특정한 것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 중독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확인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자신의 필요를 희생합니다. 둘째는 구조자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구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를 느끼며 결국 상대방의 비건강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셋째는 통제 중독입니다.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장은 익숙함의 울타리 밖에서만 일어납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고 혼자 저녁을 먹으러 가보세요. 불안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존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라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나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분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걸까?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만 나도 비로소 안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반이존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심리적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나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와는 조금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순탄해지도록 만드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 다른 형태의 중독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에 대한 중독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중독.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어린 시절, 혹시 부모님이 다투려 할 때 그 사이를 막아선 경험이 있나요?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 한 적은요? 친구나 이웃이 힘들어할 때 내 일처럼 뛰어들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외부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너무나 깊이 중독된 나머지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의 구멍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오래된 행동 패턴에,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어온 신념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저 또한 이 회복의 여정을 여전히 걷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제 안의 패턴을 관찰하고 책임지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곧 혼돈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내 욕구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혼돈은 곧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막고 통제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 이후 오직 생존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와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 역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녀에게는 매우 비판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세뇌되고 조건화되고 프로그래밍된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동반이존과 자기희생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니,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화병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 안에 남아 병을 만듭니다. 저는 어릴 적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염증성 질환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7살 때 아버지에게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용기 내어 말했을 때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 후로 입을 닫았습니다. 25살 어린 아들이 있었고 전 남편과의 결혼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는 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어서 집으로 돌아가. 그 누구도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느끼며 자란 아이는 그 모든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음의 혼란은 몸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처럼 기본적인 안전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동반이존자인 우리는 외부 조건에 중독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 생존 공식은 이제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기분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들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은 나에게는 곧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 조언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나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에 대한 중독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함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혼돈에 끌립니다. 혼돈 속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도 도박을 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이 나를 통제합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요. 이 굴레를 깨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남, 즉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의 기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스크롤하며 얻는 짧은 아하, 왜 순간들은 단기 기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깨달음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내 몸이 기억하는 지혜로 만들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회복 중인 동반이존자입니다. 최고의 스승은 자신이 가장 배워야만 했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를 치유했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기억과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생존 습관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그 굴레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내가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축하해 주세요. 의식의 갈림길에서 자책의 길로 가지 말고 해냈어. 내가 방금 알아차렸어. 다음 순간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외치며 성장의 길을 선택하세요. 동반이존자는 몇 가지 특정한 것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 중독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확인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자신의 필요를 희생합니다. 둘째는 구조자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구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를 느끼며 결국 상대방의 비건강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셋째는 통제 중독입니다.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장은 익숙함의 울타리 밖에서만 일어납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고 혼자 저녁을 먹으러 가보세요. 불안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존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라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나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분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걸까?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만 나도 비로소 안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반이존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심리적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나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와는 조금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순탄해지도록 만드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 다른 형태의 중독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에 대한 중독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중독.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어린 시절, 혹시 부모님이 다투려 할 때 그 사이를 막아선 경험이 있나요?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 한 적은요? 친구나 이웃이 힘들어할 때 내 일처럼 뛰어들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외부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너무나 깊이 중독된 나머지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의 구멍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오래된 행동 패턴에,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어온 신념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저 또한 이 회복의 여정을 여전히 걷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제 안의 패턴을 관찰하고 책임지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곧 혼돈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내 욕구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혼돈은 곧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막고 통제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 이후 오직 생존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와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 역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녀에게는 매우 비판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세뇌되고 조건화되고 프로그래밍된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동반이존과 자기 희생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니,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화병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 안에 남아 병을 만듭니다. 저는 어릴 적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염증성 질환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7살 때 아버지에게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용기 내어 말했을 때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 후로 입을 닫았습니다. 25살 어린 아들이 있었고 전 남편과의 결혼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는 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어서 집으로 돌아가. 그 누구도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느끼며 자란 아이는
그 모든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음의 혼란은 몸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처럼 기본적인 안전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동반이존자인 우리는 외부 조건에 중독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 생존 공식은 이제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기분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들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은 나에게는 곧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 조언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나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에 대한 중독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함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혼돈에 끌립니다. 혼돈 속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도 도박을 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이 나를 통제합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요. 이 굴레를 깨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남, 즉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의 기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스크롤하며 얻는 짧은 아하의 순간들은 단기 기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깨달음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내 몸이 기억하는 지혜로 만들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회복 중인 동반이존자입니다. 최고의 스승은 자신이 가장 배워야만 했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를 치유했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기억과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생존 습관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그 굴레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내가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축하해 주세요. 의식의 갈림길에서 자책의 길로 가지 말고 해냈어. 내가 방금 알아차렸어. 다음 순간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외치며 성장의 길을 선택하세요. 동반이존자는 몇 가지 특정한 것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 중독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확인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자신의 필요를 희생합니다. 둘째는 구조자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구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를 느끼며 결국 상대방의 비건강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셋째는 통제 중독입니다.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장은 익숙함의 울타리 밖에서만 일어납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고 혼자 저녁을 먹으러 가보세요. 불안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존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라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나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분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걸까?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만 나도 비로소 안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반이존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심리적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나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와는 조금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순탄해지도록 만드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 다른 형태의 중독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에 대한 중독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중독.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어린 시절 혹시 부모님이 다투려 할 때 그 사이를 막아선 경험이 있나요?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 한 적은요? 친구나 이웃이 힘들어할 때 내 일처럼 뛰어들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외부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너무나 깊이 중독된 나머지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의 구멍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오래된 행동 패턴에,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어온 신념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저 또한 이 회복의 여정을 여전히 걷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제 안의 패턴을 관찰하고 책임지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곧 혼돈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내 욕구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혼돈은 곧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막고 통제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 이후 오직 생존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와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 역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녀에게는 매우 비판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세뇌되고 조건화되고 프로그래밍된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동반이존과 자기희생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니,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화병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 안에 남아 병을 만듭니다. 저는 어릴 적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염증성 질환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7살 때 아버지에게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용기 내어 말했을 때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 후로 입을 닫았습니다. 25살 어린 아들이 있었고 전 남편과의 결혼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는 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어서 집으로 돌아가. 그 누구도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느끼며 자란 아이는 그 모든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음의 혼란은 몸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처럼 기본적인 안전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동반이존자인 우리는 외부 조건에 중독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 생존 공식은 이제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기분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들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은 나에게는 곧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씁니다. 당신이 내 조언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나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에 대한 중독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함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혼돈에 끌립니다. 혼돈 속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도 도박을 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이 나를 통제합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요. 이 굴레를 깨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남, 즉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의 기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스크롤하며 얻는 짧은 의 순간들은 단기 기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깨달음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내 몸이 기억하는 지혜로 만들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회복 중인 동반이존자입니다. 최고의 스승은 자신이 가장 배워야만 했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를 치유했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기억과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생존 습관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그 굴레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내가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축하해 주세요. 의식의 갈림길에서 자책의 길로 가지 말고 해냈어. 내가 방금 알아차렸어. 다음 순간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외치며 성장의 길을 선택하세요. 동반이존자는 몇 가지 특정한 것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 중독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확인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자신의 필요를 희생합니다. 둘째는 구조자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구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를 느끼며 결국 상대방의 비건강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셋째는 통제 중독입니다.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장은 익숙함의 울타리 밖에서만 일어납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고 혼자 저녁을 먹으러 가보세요. 불안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존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라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나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분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걸까?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만 나도 비로소 안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반이존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심리적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나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와는 조금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순탄해지도록 만드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 다른 형태의 중독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에 대한 중독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중독.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어린 시절, 혹시 부모님이 다투려 할 때 그 사이를 막아선 경험이 있나요?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 한 적은요? 친구나 이웃이 힘들어할 때 내 일처럼 뛰어들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외부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너무나 깊이 중독된 나머지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의 구멍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오래된 행동 패턴에,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어온 신념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저 또한 이 회복의 여정을 여전히 걷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제 안의 패턴을 관찰하고 책임지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곧 혼돈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내 욕구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혼돈은 곧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막고 통제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 이후
오직 생존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와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 역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녀에게는 매우 비판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 테니까요.